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내리면 지금 아닌가 싶고 오르면 그때 살 걸 싶고 지금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대 시장 그래도 오늘 플러스권 유지를 합니다. 오늘 두 본부장님께서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전장에 돌 것 충분히 좀 돌면서 신규 상장주가 같이 가잖아요. 그 속에서 로봇주가 중심을 또 잘 잡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봤던 로봇주와 다른 조금 더 새롭고 부차적인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더 강세가 유독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그래서 들어봤고요. 로봇부터 저희는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으로 커버해주고 계시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네. 일단 사면 뉴스가 너무 좋았죠. 빅테크 수주입니다. 두 곳 수주 얘기 나오면서 꽉 찬 상한가로 오늘장 화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젠 RNN과 같은 이쪽도 최근에 흐름이 나오고 SPG라든지 이쪽이 최근에 또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오늘 5%대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 추세가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이 잘 나타납니다. AI 씬에서 지금 뜨겁잖아요. 네. AI의 최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에서도 순환이 계속 일고 있네요. 여전히 같은 흐름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AI 쪽은 구글이 좀 올렸다면 로봇 쪽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가 조금 버무려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중국에 대한 로봇 산업도 견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진핑과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산업 현장에서 지금 중국의 산업용 로봇의 성장률이 지금 너무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지금 역대 최대치로 경신을 한다라는 우리가 뉴스를 지금 접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이걸 미국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반사 수혜를 또 얻어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타이밍 참 좋게 사면이 이런 맞아요. 운이 좀 좋다 그래야 될까요? 물론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도 따라가는 흐름인데 정말 타이밍이 알맞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 가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선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기존에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들은 오늘 그렇게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눈여겨봐야 될 기업은 크게 이제 세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요새 강조드리는 기업 중에 HL만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위아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나온 이주호 본부장이 좋아하시는 SL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일단 이 세 기업 모두 기존에 하던 일은 지금 잘한 상태에서 로봇 쪽에 대한 사업 성장성을 확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것, 새로운 기업, 그동안에 로봇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주가가 올라지 못했던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하다 보니 최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의 어떤 조정 대비 이들 세 기업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월등히 좋았던 이유라고 좀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HL만도와 현대위아는 경쟁사입니다. 그러니까 파킹용 로봇의 산업에서는 지금 경쟁사인데 조금 더 산업화에 그리고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건 지금 기준으로는 HL만도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 시차적으로는 HL만도가 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와 SL 공교롭게도 이들 세 기업은 자동차 부품사라서 네. 가장 문제가 되는 원달러 환율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HL만도를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모두 네. 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 최근에 어디에 점수를 더 주겠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만도 쪽이니까요. 이 부분 보시죠.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언급을 주셨는데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저희에게 부품도 부품이지만 사실 여기에 모멘텀 더 크게 붙으면 여기서 상승 파급력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 종목은 오후에 쟁점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건데 오늘 또 탑픽으로 챙겨와 주셨더라고요. 여기서 네. 시원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SL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SL.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외국인 기관이 계속 순매수. 지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살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로봇주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SPG가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존에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알고 있는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쪽은 너무 많이 갔고 그럼 그 다음 먹거리가 뭐였냐면 SPG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동차 부품사들이 로봇 모멘텀이 붙고 있어요. 만도 같은 경우는 ADAS랑 조향장치는 어쨌든 로봇이 움직이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로봇택시라든가 이런 것들로 확장될 수 있고요. SL 같은 경우는 역시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L이 헤드램프 사업만 하고 있었는데 돈을 그걸로 많이 벌고 나니까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느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SL은 현대차와 기아의 1차 벤더입니다. 그러니까 헤드램프는 여기를 대체할 게 없어요. 그리고 EV6랑 EV9이랑 제네시스 라인에 다 SL 거 헤드램프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확장이 된다.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들어가는 다리 부분을 SL이 맞는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언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나오면은 SL이 최고 수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GM이랑 협력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리고 SL도 돈을 잘 벌기도 하고 유보율도 높고요. 그다음에 수출도 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로봇 모멘텀이 들어오면은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45,000원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2,000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단 화면에 나가지만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바탕으로 조만간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을 얘기하는데 웬 자동차 부품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좀 신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잘할까요? 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있어서 그런 지분에 뛰어들었을까요? 그 로봇 부품과 자동차 부품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유사도가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유의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만도, 현대위아, SL이 나왔고 만도와 SL을 또 두 분께서 관심 있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추가적인 움직임 보겠습니다. 그쵸. 기존의 로봇주가 너무 많이 가는데 이제 새로운 로봇주로서의 신선도를 시장이 더 웰컴하게 받아들이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이쪽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ESS입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이고요. 사실 누가 이쪽을 부정으로 논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김태정 본부장님께 깔끔하게 전달 받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너무 좋게 말하고 일단 서진 시스템이 또 일을 냈어요. 네. 일단 무슨 향 수주였던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금액도 중요하죠. 예. 근데 금액도 굉장히 컸고 네. 미국향 수주였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서진 시스템이 지금 배터리 셀 3사와 가장 어디와 연결 링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삼성 SDI이고 삼성 SDI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들 중에 어디와 연결고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나타났냐라고 하면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과 굉장히 많은 링크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기업이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그 시점에 나온 이야기들이라 사실은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기업들 오늘 좀 실망감은 있을 수는 있어요. 어제 그렇게 강해서 오늘도 강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맥이 빠지네? 역시나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대신 오늘 이렇게 좀 힘이 빠지는 이유는 아침에 증권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리튬 관련한 사업 자체가 정체를 맞은 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고들이 이제 많이 없는 상황에 최근에 리튬 선물 가격이 아무리 올라왔다 하더라도 재고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재고가 많이 없으니까 크게 재무제표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골자의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젠 재고 자산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예. 앞으로 나아갈 것을 좀 본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00%의 에너지를 저장 장치에 넣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꺼냈을 때 이게 50% 60%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효율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럼 발전해야 되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그런 배터리 셀, 소재들 그리고 팩케이스에 대한 발전도 지금 계속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어제 서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나쁜 쪽보다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보다는 좋아지는 쪽에 집중을 해본다 했었을 때 에너지 저장 장치는 충분히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전체 매출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비중이 몇 프로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전체 매출 100% 중에 5에서 10% 차지하는 기업이 성장을 하면 물론 그것도 크게 기여는 하겠지만 회사의 본질적인 방향 자체가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매출에서 적어도 40에서 50% 이상은 넘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을 추려보면 한중 NCS, 그리고 네. 상신 EDP와 같은 기업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추려서 저는 계속 추적을 하시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관심도에 딱 맞는 기업들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서진 시스템은 왜 더디게 느껴지냐라는 질문이 좀 있어서 답해 네. 주신다면요. 일단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체질 개선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간의 문어발 형태의 좀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단점일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다이캐스팅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알루미늄 인곳을 녹여서 그 틀에 맞게 이제 써가지고 고압으로 사출을 해내는 네. 그런 공정인데 이쪽이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의 문제도 있겠지만 원자재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 이런 제조업 쪽에서는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서진 시스템의 현재 주가가 다소 좀 덜 오른 이유가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출적인 면에서 어쨌든 한 번 더 흐름이 좀 나타나야겠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ESS 쪽으로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것,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관심 갖는 종목이 있다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이버를 챙겨와 봤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슈를 저희 지난주 목요일에 같이 얘기 나눈 바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이 긍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 네이버에 있어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여전히 좋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입장이에요. 근데 두나무 합병 관련해서 오늘 또 기자회견이 있었고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주가의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왜 요즘 여러분 오프라인 결제망에 토스 결제기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게 네이버 결제가 또 깔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두나무의 그러한 웹3 기반의 생태계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모멘텀까지 시나리오 그려볼 수 있겠더라고요. 점점 그리고 있는 이런 사업적 영역의 비전이 조금씩 잡혀가는 느낌이거든요. 우선은 네이버가 두나무를 왜 이렇게 했을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확장인 것 같습니다. 커머스. 이게 앞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앞으로 확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네이버는 어쨌든 이러한 두나무라는 기업을 통해서 뭔가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네이버는 어쨌든 그런 두나무와의 생각이 일치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라던가 이제 웹3 이런 얘기들 융합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네이버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AI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또 두나무가 돈을 잘 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제 네이버가 이커머스 사업이라던가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도 확장하기 위한 이런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약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상승은 맞아요.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두나무 이슈로 인해서 뭐 주가가 더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주가에 저는 많이 녹아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네이버를 투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로봇 쪽인 것 같아요. 결국엔 네이버도 저는 로봇 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이버가 준비하고 있는 게 로봇 관련된 웹 OS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사업 방향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AI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봇이거든요. 그 아크마인드라는 걸 통해서 지금 웹 OS예요. OS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두나무의 이러한 돈 잘 버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네이버는 두나무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그런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이커머스라던가 이러한 AI라던가 결제 이런 단에서 좀 확장시킨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로봇으로 가겠다. 저는 이거가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제 좀 다른 것보다도 이제 로봇이라던가 이거 웹 OS 관련해서 좀 비전을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에서 네이버로 조금 더 기우셨어요? 뭐
살짝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가고 왜냐면 있어요. 카카오를 원래 예. 더 선호를 했는데 이 로봇 OS 이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예. 수가 없어서 하지만 좀 길게 본다고 한다면 이쪽이 더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까지 비전을 그려놓고 봤을 때 네이버가 한국의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그 티어 자리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우리 김태석 본부장님께서는 지난주에 두나무 이슈랑 연결해서 보면 중립이지만 AI 본체로 뜯어놓고 보면 긍정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긍정이어가지고요. 네, 일단 뭐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냥 여전히 긍정적이고 네. 그러니까 뉴스가 다 나왔으니까 아. 두나무에 조금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네.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건 네이버 파이낸셜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두나무 주식을 2.5 정도 주거든요. 기존에 이제 1대3 비율이었는데 지금 1대 2.5로 비율이 그쵸?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주주 가치 훼손을 좀 덜한 채로 네이버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독 보도라서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지만 나스닥 상장은 좀 없던 이야기로 네.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나무 주주들에게는 지금 화가 날 만한 이슈이긴 하지만 네이버 주주들에게는 이거는 그죠. 뭐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네이버의 캐시카우 사업부를 보면 저는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큰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플러스 두나무도 5년 동안 10조를 네이버에 쏟아 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이버는 여기서 저기서 지금 지원해준다는 예. 팀들이 많은데 충분히 여기서 성과만 보여준다면 저는 주가는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는데 신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여기서 무기가 제대로 탑재가 됐고 앞으로 네이버만 잘하면 된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지금 가격은 너무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탑승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이버 응원하면서요.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진짜 올 것이 왔어요. 반도체고요. 두 분 의견이 참 궁금한데 자, 이조 본부장님. 지금 그 SK 하이닉스는 너무 신용에 대한 비율이 좀 있어서일까? 어제 좀 더뎠습니다만 그래도 엔비디아 반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동하니까 두산이랑 SK 하이닉스 같이 또 반등세가 나타나고요. 삼성전자가 또 TPU 체제에 있어서는 최대 수혜다라는 이슈와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 이수페타시스 보세요. 플러스콘 잘 나타납니다. 역시 주식은 대장을 해야 한다면 지금의 대장 관점은 우리가 TPU 쪽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양강 체제라고 봤을 때는 무엇을 사든 반도체 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흐름만 보면요. 삼성전자가 셉니다. 네. 하이닉스보다. 맞아요. 근데 그 배경은 저는 파운드리 쪽인 것 같아요. 파운드리? 네, 결국에는 오. 지금 TPU라는 게 등장을 했고 사실 이게 뭐 엔비디아의 GPU 점유율을 무너뜨리고 한순간에 막 TPU가 대세가 되면서 이렇게 가기보다도 TPU는 TPU대로 잘하는 게 있고 GPU는 GPU대로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더 좋냐 그러면은 구글이 따라잡는다 이거는 그냥 일부의 해석인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 AI 칩을 가지고 AI 가속기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새로 생기고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저들이 지금 경쟁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랑 구글도 경쟁사고 그 외의 기업들도 다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인데 만약에 AI 칩을 지금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TSMC만은 의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TSMC에 맡기면은 너무 바빠요. 네, TSMC. 그렇죠. 그 처리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 대안으로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인텔 파운드리는 지금 당장에 막 해가지고 막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구글이 그러면은 저거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길 수도 있지 않겠냐. 테슬라도 AI5랑 AI6 삼성에 맡기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삼성 파운드리랑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최근에 올랐던 소켓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상품들이 다양화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소켓 관련주도 움직였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저기가 클라이언트가 구글도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덕전자도 그렇고 MLB 기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미국에서 이 칩과 관련된 AI 가속기 관련된 경쟁이 커지면 커지고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닉스가 구글에다 납품을 안 하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하이닉스는 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게 정리가 되면 다시 갈 건데 그 외에 있는 종목군으로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리노공업과 ISC와 또 코리아 서키트를 또 언급을 주셨었죠. 추가적으로 추가 흐름을 지금 구간에서는 더 예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챙겨보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짧게 이 스페타시스는 그럼 더 간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일단 저도 이스페타시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했던 예. 투자자인데 솔직하게 제 영역은 좀 넘어섰다라고 그래요? 좀 보여져서 저는 일정 부분을 좀 수익을 챙기는 게 나을 것 같고 올라왔으니 그냥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이스페타시스가 더 가냐? 뭐 시가총액의 차이도 있겠지만 구글 쪽으로의 직납이냐? 브로드컴을 통해서 그쵸. 간접 납품이냐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항이니까. 이 스페타시스가 음봉을 만들었을 때 그걸 빠르게 메워 올리더라고요. 아직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는데 이번 주 이후에 추가적으로 12월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지는 저희도 체크하면서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갑니다. 전력 원전 묶어서 여쭤보려고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올금이기 때문에 이제 의견 듣고 싶습니다. LS 일렉트릭 쪽에서의 이제 수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력 설비단, 인프라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려왔거든요. 다시 방향을 터는 구간에서 우리가 자리를 논해볼 수 있을지 싶고요. 원전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 달리 평가를 할 수 있는 지금의 구간인지 궁금해요. 일단 원전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죠. 그 행정부에서 투자액이 나와서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예. 연속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력기기 중에 지금 LS 일렉트릭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초고압 변압기가 많이 설치가 되었어요. 물 앞으로 설치될 거지만 근데 LS 일렉트릭은 효성중공업과 HD현대 일렉트릭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배전반 사업이 그죠. 메인입니다. 그럼 이 배전반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로 초고압 변압기를 통해서 전력을 송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 잘 분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초고압 변압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전압을 뛰어넘거든요. 그럼 그 전압을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게 바꿔주는 게 배전반이고 분전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은 그 사업이 메인이고 그 사업과 관련돼서 뭐 AI와 연결된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쪽이 더 이제 앞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전력기기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LS 일렉트릭이 그쪽에서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LS 일렉트릭은 지금도 기회 구간으로 네. 활용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LS 일렉트릭 배전반 이슈 다 알고 계셨는데 작년부터 좋다는 리포트에 반응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 굉장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도 기회 구간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추가 전략을 받아볼 텐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바이오 패키지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바이오도 저희가 지금 계속 눈길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GI 이노베이션 언급 주셨는데요. 오늘도 추가 움직임 상방으로 나타납니다. 또 더불어서 셀비온도 언급을 주셨죠. 현재 구간에서도 방향성을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는 아침 방송에서 셀트리온을 또 네. 예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에겐 제약도 셀트리온도 다 주셨잖아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스피가 올라왔는데 코스닥이 안 올라와서 코스닥이 올라와야 되면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줘야 된다 이런 골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알테오젠과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D&D 파마텍을 좋아하고 지금 확신이 있어서 투자하는 이유가 라이센스 아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 요소를 좀 체크를 해보면 저는 또 GI 이노베이션의 면역 항암제는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셀비온은 좀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퓨처캔과 셀비온이 전립선암 치료제 쪽에서
이게 기전이 좀 달라서 경쟁사로 보긴 어려웠는데 최근 약 2달 동안은 경쟁사로 조금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 데이터에 따라서 퓨처캠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퓨처캠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고 셀비온은 지금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좀 네. 동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셀비온도 셀비온 나름의 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지금 보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퓨처캠 놓치셔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셀비온이 그 대체제가 좀 될 수 예.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 이제 길게 보실 수 있다면 셀티리온의 영업이익률을 좀 확인을 하면서 비중을 좀 늘려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만약에 다음 4분기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지면 비중을 축소하고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면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22만 원을 주셨었는데 네. 일단 4분기에 영업이익률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겠습니다. 자, 탑픽은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제 방송 아닌데. 그죠? 네. 요새 이쪽에 관심도가 많아지고 오, 있거든요.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네.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미국에. 퍼스트 솔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의 차트 추이를 한번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 안 망했구나. 이 기업이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하나솔루션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저는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조금은 더 탄력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하나솔루션보다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 뭐 에너지, 로봇, 조선 등 5년 동안 15조 투자한다라는 이야기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해외 매출 비중. 북미 향 지역별 매출 비중이 지금 전체 매출에서 어느새 30%에 육박했다라는 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 내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30%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은 손절가 45,000원을 잡고 목표가 75,000원을 한번 바라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최근에 관심이 높아졌는지 일주일 사이에도 느껴지는 게 지난주 목표가 65,000원, 이번 주 목표가 75,000원입니다. 그렇죠. 관심이 10,000원이나 늘었어요, 네. 여러분. 자, 이어서 다음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은 SL이었으니까요. 이것까지 여러분 잘 챙겨보시면서요. 오늘장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움직임은요. 현재 플러스권 잘 나타납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사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금리 동결 이슈와 함께 1,466원대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이 속에서 코스피 어제 이어서 오늘도 들어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매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도 비차익 순 매도 쪽으로 찍혀 있습니다. 시총 상단주는 그래도 플러스권을 잘 유지를 하는데요.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있었던 만큼 2%대 지금 지켜주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또 공시가 있었죠. 라이센스 관련한 수령 이슈가 있었는데요. 2%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볼 것이 많은데요, 여러분. 오후장까지 끝까지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